문재인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도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위한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통계만 봐도 갈수록 중상위 소득권은 커지고 하위층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아직도 그 이유를 파악 못하고 있죠. 그 이유 중 하나인 최저임금은 일단 둘째치고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정규직 강화입니다. 정규직 강화는 얻는 사람들에게는 더 불리하다는 점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줄 돈이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정규직은 노조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임금 협상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선 정규직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정규직 이익만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노조를 만들기도 힘들거니와 만들더라도 잘라버리면 그만이죠.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노동자 목은 정해져 있는데 힘센 정규직 노조가 그 파이를 다 먹는 거죠. 간단한 예로 기아차 노조에서 비정규직 사람들을 탈퇴시킨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에서는 해고가 어렵고 비용이 큰 정규직을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협력업체에게 줄 정당한 돈도 협력업체에게 돈을 많이 줬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받아야겠다고 파업을 할 정도죠. 이런데도 정규직을 늘리는 게 정답일까요? 대통령은 정규직을 늘리라고 뉴스에서 멋지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기업에서는 고용을 줄이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영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서 좋아 보이지만 영세업자도 망하고 최저임금만 할 수 있는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어서 결국엔 가난한 사람만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을 없애고 선진국처럼 해고가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가서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많은 복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무능한 사람은 해고할 수 있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혁신시킬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임금 또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게 되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의 복지 자원으로도 쓸 수 있죠. 선진국에서는 해고가 자유롭고 해고 당하더라도 몇 년간 받던 임금의 60-70%를 주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하죠. 게다가 앞으로는 AI가 사람을 대신해 모든 것을 다 하는 시기가 올 텐데 경쟁력 없는 고용에 매달릴 게 아니라 복지를 강화시키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현명한 정책입니다. 고용되지 않아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경쟁력 없는 노동에 목매야 하나요? 그나마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이 나왔는데 그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연봉 1억 원에 가까운 민노총 소속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죠. 초봉이 3,500이고 시에선 주거와 교통을 지원해주는 일자리라는데 이 정도면 20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근데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냐? 기존에 노조가 있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민노총이 두려운 건 자신들의 일이 3,500만 받는 20대 청년들보다 생산력이 딸리다는 게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작년 말에 중국을 다녀오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현대자동차를 봐도 중국 사람들은 현대차 노동자 연봉의 9분의 1만 받는데 생산성은 1.6배가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이 걱정된다고 했죠. 한마디로 한국과 중국의 노동 효율성이 15배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경쟁이 안 되죠.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밀린 이유는 너무 뻔한 겁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차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텐데 자기들 이득은 조금 더 낮추고 싶지 않은 거죠. 노조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기득권이라는 걸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왜 20대 청년 실업률이 높은지 이해를 못하고 있죠.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득권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청년의 실업률을 낮출 수 없다는 건 상식인데 모든 국민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느냐 구라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돈은 많은데 더 적은 데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없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만듭니다. 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흘러가게 해 없는 사람의 돈을 키워 소비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익이 많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규직에 대해 한마디 더 하자면 고용의 유연성이 없는데 정규직만 많이 뽑으라는 정책은 솔직히 기업가를 바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의 사장들은 다른 건 몰라도 효율성만큼은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기업의 사장들을 그만 좀 바보 취급하세요.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 전환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건 매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조건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기업은 정규직 채용 시 공개 채용이 원칙인데 조건도 안 되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대에 전환해 줬죠. 이게 공정합니까? 20대를 위한 척은 많이 하는데 정책은 다 반대예요. 이러니 20대 취업률이 바닥을 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죠. 페미나 노조 세력들처럼 목소리 크고 우기기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귀를 기울이니까 꼭 대기업 따까리 하던 자앙당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머릿속에 정규직이 무슨 모든 노동의 해법인 줄 아는데 실상은 정반대 아닙니까? 이미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평균 직업을 20개 이상 가질 거라고 모든 인문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게 무얼 말하자면 정규직은 미래와 전혀 맞지 않는 고용이라는 겁니다. 재벌 갑질 규제는 당연히 해야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광주형 일자리를 눈치 보지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저소득층의 소득만 악화시킨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